자,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 여성분이 살고 있던 주변에 남자 고등학교가 하나 있었대요. 학교에는 보통 정문이 있고 뒷문이 있잖아요. 근데 그 남자 고등학교 정문하고 뒷문이 있었는데 그 고등학교 뒷문 쪽에는 야산이 접해 있었나 봐요. 그 산 아래로 쭉 내려가면은 그 아파트 단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연결된 도로가 나오고 그런 위치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야산이 되게 큰 산은 아니었는데 그 산에는 묘지도 있고 그랬었나 봐요. 그러니까 예전에 묘지로도 쓰고 그랬던 자그마한 그런 산이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는 그 학교, 그 남자 고등학교를 다녔던 이 주인공이 알던 남성분이 해준 이야기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 남자 고등학교에는 기숙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 기숙사에 다니던 그 알던 남성분이 뭐 예를 들면 뭐 A라는 남성분이 있고 B라는 남성분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A분, B분 이렇게 칭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A랑 B라는 그 남자 고등학생인 당시에 이 사람들은 항상 그랬나 봐요. 항상 그 학교 뒷문을 넘어서, 뒷문을 이제 담치기라 그러죠. 담을 넘어서 학교 뭐 공부 안 하고 맨날 뒷산으로 넘어가서 뭐 술도 마시고 뭐 거기서 뭐 잠도 자고, 아무튼 땡땡이, 한마디로 땡땡이죠. 땡땡이. 그렇게 이제 땡땡이 치려고 학교 뒷문을 넘어서 뒷산에 갔는데, 그렇게 몰래 학교를 빠져나왔는데, 거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뒤쪽 담을 넘으면 바로 그 야산인데, 산이 별로 높지 않은 산이라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금만 넘어가면 아파트랑 도로가 나왔던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어김없이 산을 넘어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산 중턱까지 딱 갔는데 그 중턱에 무언가가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이 보였더래요. 그 항상 다닐 때 거기 아무도 없었고 뭔가 있었던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그냥 뒷담을 넘어서 산을 넘어가서 이제 땡땡이 치려고 쭉 산을 넘어서 산 중턱에 뭔가가 서 있는 걸 봤던 거죠. 그래서 이 남성 두 분이 자세히 보니까 그 누군가가 어떤 형체가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자처럼 보였어요. 여자처럼 보여서, 근데 그때가 이제 그 얘네들이 그 야간 자율학습 하던 시간인데, 야간 자율학습을 안 하고 땡땡이 치고 이제 넘어갔는데, 그때가 이제 저녁이라서 달이 떴고 달빛이 그 산 중턱에 어렴풋이 그렇게 비추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여자가 서 있는 그곳만, 다른 데는 그렇게 밝게 안 보이는데 이상하게 그곳만 되게 주변보다 더 밝게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거기 중턱에 들어있는 그 여성분이 그 아래 위로 일반적인 그런 복장이 아니라 색동 한복 같은 걸 입고 있는데, 그 색동 한복이 왜 알록달록하잖아요. 여러 가지 색깔로. 그래서 색동 한복이라 그러는데, 그런 어울리지 않는, 현대에서는 잘 거의 입지 않는 무당들이나 입는 그런 어떤 한복을 입고 머리는 단발을 하고 있었더래요. 그래서 약간 좀 누구지? 이러면서 이 A랑 B라는 이 남성분은 그냥 동네에 어떤 좀 정신이 좀 약간 오락가락하는 이상한 아줌마인가 싶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좀 이상하긴 했지만 그냥 거길 지나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갑자기 그 색동 옷을 입고 머리는 단발하고 있는 그 이상한 아줌마처럼 보이는 그 여성분이 갑자기 이 두 사람을 불렀어요. 저기요, 학생 하고 이렇게 아줌마가 말을 걸었대요. 그래서 얘네들은 깜짝 놀라서, 아니 저 아줌마가 우리들을 왜 부르지? 그래서
아, 왜 그러세요? 그러고 물었더니 그 아주머니가 부탁 하나만 들어달라고 이 두 남성분한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 두 남성분은 아직 뭐 고등학생적 일이고 어리다 보니까 뭐 관심도 없는데 또 부르니까 바쁜데 얘네들은 빨리 땡땡이 쳐가지고 거기서 뭐 술을 먹든지 뭐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줌마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러시냐고 자기네들은 지금 바빠서 갈 곳이 있다고 했더니 그 아줌마가 하는 말이 그 바쁜 건 알겠는데 내가 돈은 알아서 잘 챙겨줄 테니까 부탁을 한 번만 들어주세요 그랬나 봐요. 근데 이때 이 A랑 B라는 남학생들은 뭐 학생들이 돈이 없잖아요. 뭐 지네들끼리 뭐 땡땡이 쳐가지고 술을 사 먹어봐야 뭐 얼마나 좋은 걸 사 먹겠어요. 근데 돈을 준다 그러니까 이 어린 학생들이 돈을 준다니까 일단은 뭐 무슨 말인지 드러나 보자 그래가지고 가던 길을 멈추고 무슨 일인지 그 아주머니한테 물어보기 위해서 다가갔어요. 다가가면서 아주머니 무슨 일이신데요? 빨리 말씀하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면은 빨리 하고 갈 수 있도록. 그랬더니 아줌마가 하는 말이 학생 잠깐 거기 서봐요. 그러더니 학생 거기 서 있는 데서 3발자국 앞으로 가보세요. 딱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에? 이게 무슨 소리지? 그런데 아니 거기서 멈춰 서서 거기서 3발자국 앞으로 가보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또 하는 말이 3발자국 갔더니 거기서 다시 오른쪽으로 2발자국만 더 가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아주머니가 또 뭐 3발자국 가라, 2발자국 오른쪽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발걸음을 계속 옮기도록 그냥 여기저기 이제 유도를 마치 무슨 자리를 찾는 것처럼 그렇게 유도를 하듯이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가만히 시키는 대로 하긴 하는데 뭔가 좀 낌새가 이상했나 봐요. 그래서 A라는 남자애가 있고 B라는 남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A라는 남자애가 갑자기 야 그냥 하지 말자, 그냥 가자. 그렇게 좀 낌새가 이상하니까 그렇게 얘기했던 모양이에요. 그랬는데 그와는 반대로 그 B라는 남학생은 아니야, 돈 준대잖아, 뭐 힘든 것도 아닌데 빨리 하고 그냥 우리 돈 받아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자 이러고 그렇게 막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B라는 학생은 뭐 그냥 일단 해보자고 하면서 그 아줌마가 시키는 말대로 그대로 이제 발자국 옮기면서 자리를 계속 움직였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 뭐 다시 또 2발자국을 앞으로 가보세요 그렇게 아줌마가 얘기를 하니까 또 시키는 대로 2발자국을 또 그 자리에서 앞으로 딱 걸어가면서 그 B라는 학생이 아줌마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때 아줌마가 정말 영문을 알 수 없는 이상하게 묘한 웃음을 씩 하고 웃으면서 맞다고, 거기가 맞다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근데 그때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그 모습이 되게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그냥 보통 끄덕끄덕 하면 끄덕끄덕 이렇게 하는데 이 아줌마는 좀 끄덕끄덕 막 좀 약간 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되게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끄덕끄덕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줌마가 또 뭔가 제스처를 취하는데 막 손으로 뭔가를 막 이렇게 손으로 양손을 막 교차해 가면서 뭔가를 파는 그런 신용을 막 그 학생한테 보여주면서 마치 하라는 듯이 그렇게 제스처를 취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학생이 아니 아줌마께 뭐 하라고요? 뭐 설마 여기 땅을 파보라고요? 그랬더니 아줌마가 또 빠르게 막 끄덕끄덕 하는 거야. 거기 땅을 파보라고 막 손으로 흙 파는 신용을 막 하면서. 그래서 이 학생이 좀 뭔가 이상한데, 그때서야 이상한데 그래서 그래도 이왕이면 여기까지 했으니까 돈을 준다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손으로 파긴 싫고,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둘러보니까 이 학생 B라는 학생 옆 근처에 한 길이가 대충 한 30에서 20에서 30cm 정도 되는 그런 길이의 나뭇가지가 발견을 할 수가 있던 거죠. 그래서 그 나뭇가지를 집어가지고 자기 손으로 파기 싫으니까 그 나뭇가지로 흙을 쓱쓱 이제 파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이제 흙을 이제 몇 번 계속해서 파다 보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나뭇가지 끝에 턱 하고 뭐가 걸리는 그런 느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줌마 여기 뭐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 아줌마가 막 끄덕끄덕 하면서 그걸 막 마치 꺼내보라는 듯이 그런 느낌으로 막 그러면서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도 궁금하니까 뭐가 나뭇가지 끝에 걸리니까 계속 그걸 마저 막 옆에 좌우로 막 흔들면서 그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딱 보니까 그게 무슨 주머니 같은 게 거기서 땅에서 나왔던 거예요. 근데 그 주머니는 색깔이 빨간색이었고 그 빨간색 주머니 한가운데는 왜 한자로 복이라고 써있는 그 글자가 적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지 하면서 아줌마를 쳐다봤더니 아줌마가 마치 그걸 열어보라는 듯이 이렇게 막 그런 제스처를 취하고 있길래 이 학생이 자기도 궁금하니까 그 빨간 복이라고 써있는 그 빨간 주머니를 열어봤어요. 열었는데 그 안에 뭐 다른 건 없고 무슨 종이 쪼가리 같은 게 있는데 그걸 꺼내서 보니까 부적같이 생긴 그런 종이였어요. 근데 그 부적같이 생긴 종이에 써있는 뭔가 글자가 있는데 그게 그냥 그냥 무슨 그 그림 뭐 볼펜이나 그런 걸로 한 게 아니라 그냥 대충 보기만 해도 이거는 마치 진짜 피로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팍 드는 그런 부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피로 쓰면은 글자가 이렇게 뭐 도장을 찍은 거나 아니면 진짜 그리듯이 딱 한 게 아니라 피로 쓰면 뭔가 좀 거칠잖아요. 피로 쓰면 똑바로 잘 안 써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피로 쓴 듯한 그 느낌 자체도 굉장히 피 같은 느낌이 있었고 그런 부적처럼 쓰여진 그런 종이가 있었는데 그걸 들고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게 뭐지? 이거 정말 피로 쓴 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아줌마를 딱 쳐다보는데 아줌마가 학생이 그러고 있는 걸 딱 보면서 많이 쳐다보면서 막 입이 점점 옆으로 쫙 벌어지더니 정상적인 사람의 입이 아니라고 생각될 정도로 입이 옆으로 쫙 찢어진 채로 그냥 막 웃고 있는 그런 얼굴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B라는 학생은 너무 소름이 갑자기 확 올라와가지고 막 무서워가지고 일단 하라는 대로 다 했으니까 얼른 돈이나 받고 빨리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머리에서 번개처럼 스쳤어요. 그래서 아줌마 이제 부탁드려줬으니까 얼른 돈 주세요. 저희 바빠서 이제 가봐야 돼요. 그랬더니 아줌마가 무슨 뭐 돈 줄 생각은 안 하고 학생 돈 걱정하지 말고 뭐 하나만 더 내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나만 더 들어주면 내가 돈 주겠다고 거기서 이제 그 자리에서 끝으로 2 발자국만 뒤로 한번 가보세요 라고 말했던 거죠. 그래서 학생이 그래도 여기까지 했으니까 뭐 하나만 더 들어주면 돈을 준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거기서 다시 2 발자국 뒤로 가서 딱 섰더니 그 아줌마가 또 똑같이 막 땅을 파보라는 그런 신용을 아까처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이제 아까 한번 해봤으니까 금방 눈치를 채고 또 흙을 팠어요. 또 흙을 막 팠더니 거기에 또 뭐가 탁 걸려서 파봤더니 웬걸 거기서 돈뭉치가 하나가 딱 보이더니 그걸 꺼내니까 그 밑에 또 하나가 있던 거야. 그러니까 2개의 돈뭉치가 그 땅을 파보니까 거기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땅에서 돈이 나왔네 그러면서 꺼내봤더니 그 대충 어림잡아서 한 100만 원 정도로 보이는
그 정도의 돈이 그 안에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 B라는 학생이 얼떨떨한 그런 표정으로 그걸 보고 있었는데, 그때 이 B라는 학생이랑 같이 있다가 야 이제 그만두고 가자고 했던 아까 그 A라는 학생 있잖아요. 그 A라는 학생이 아 이건 뭔가 이상하다, 뭔가 잘못된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서 그 B라는 학생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순간에 B라는 학생은 돈 뭉치를 2개를 찾으면서 아 돈을 찾았으니까 이제 이 돈 중에서 우리한테 뭐 주려나 보다 하고 생각하면서 막 좋다고 이제 그 돈을 잡아 들었어요. 그러면서 아줌마를 딱 쳐다봤는데 아줌마가 학생 아유 잘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한 가지 더 내가 해달라는 걸 부탁을 들어주면 300만 원을 더 주겠다는 거예요. 300만 원이라니, 학생한테 300만 원이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학생 300만 원 더 줄 테니 하나만 더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아줌마가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B라는 학생은 뭐 돈을 받으니까 게다가 300만 원이라니까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뭐 너무 뭐 기분이 좋아가지고 당연히 좋다고 그러면서 당연히 하겠다고 그러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그런데 A라는 학생은 뭔가 이상하니까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옆에서 계속 말리고 있었는데, B라는 학생은 이미 그냥 뭐 다른 말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거죠. 그래서 막 그러고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그 아줌마가 또 B라는 학생한테 얘기를 했어요. 학생, 거기 서 있는 곳에서 이번에는 걸음을 크게 해가지고 그냥 일반 걸음이 아니고 걸음을 크게 해서 2걸음만, 왼쪽으로 2걸음만 가보세요. 그렇게 아줌마가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학생은 뭐 300만 원 준다니까 뭐 기분 뭐 얼마든지 뭐, 그래서 다리를 쭉 벌려가지고 옆으로 두 걸음을 간 다음에 또 그 자리에서 뭐 이 아줌마가 따로 얘기 안 해도 당연히 뭐 땅을 파라고 할 테니까 열심히 땅을 팠어요. 땅을 막 파고 있는데 A는 계속 말렸는데 B는 계속 그러고 있고, 근데 느낌은 계속 A가 갑자기 그 모습을 보고 있더니 뭔가 전신에서 소름이 쫙 끼치면서 뭔가 싸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 B라는 학생이 땅을 파고 있는 그 바로 위를, 하늘을 이제 위쪽으로 쭉 봤어요. 그렇게 위를 쭉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저쪽에 있는 B한테 뭐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땅을 파봐라 하고 이렇게 시켰던 아주머니가 있는 그 자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있는 쪽으로, 그리고 또 그 아주머니가 또 그런 가운데 아주머니는 또 A랑 B라는 학생이 있는 쪽으로 막 오고 싶다는 듯이 막 허공을 손을 막 허우적허우적거리며 그렇게 허공을 대고 이상한 손짓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웃긴 거는 그 아줌마가 있던 그 자리가 그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이 있는 그 자리와 뭐 되게 가까운 거리였어요. 멀지도 않은 거리였고, 그냥 뭐 충분히 그 아주머니가 오려면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거리였는데 저 아주머니가 저 자리에서 왜 허우적거리나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 B라는 학생이 그러고 있는 사이에 땅에서 뭔가를 발견했어요. 근데 그 땅에서는 뭔가가 나오긴 나왔는데 그게 이제 지금은 아까처럼 그런 돈 뭉치나 무슨 주머니 이런 게 아니라 무슨 딱딱한 상자 같은 게 나왔는데, 그게 이제 마치 그냥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무슨 보물 상자처럼 생긴 건데 사이즈가 되게 작은 사이즈였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무슨 보석 상자 같은 그런 상자였는데, 그때 갑자기 아주머니가 꽥 하고 그냥 갑자기 소리를 지르더니 엄청 화가 난 목소리처럼 막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니네들 그 상자 열어보면 다 죽는다. 니네 그 상자 여는 순간 내가 니들 다 죽일 거야. 열지 마. 이러면서 막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A랑 B라는 학생이 갑자기 그 아줌마가 화난 목소리 이렇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니까 너무 놀랍고 무서워가지고 그 멍청하게 서 있는데 아줌마가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상자 열지 말고 그 자리에, 그 상자 있던 자리에 아까 주웠던 그 복주머니, 그 빨간 복주머니, 그 복주머니만 다시 묻어주세요. 묻어요. 이러면서 막 화난 목소리로 막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벙벙한 상태에서 그 복주머니를 갖고 있던 B라는 학생이 그 복주머니를 다시, 왜냐면 피 같은 걸로 쓰여 있었던 뭐 부적 같은 게 들어있으니까 괜히 좀 기분이 나쁜 그런 주머니였기 때문에 그 복주머니를 만지기 싫었지만 일단 아주머니가 그렇게 막 화내면서 얘기하고 게다가 이것만 끝나면 400만 원이란 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그 복주머니를 다시 들고 그 작은 상자가 나왔던데 그 복주머니를 대충 묶고 난 다음에 흙을 덮고 발로 이제 그걸 갖다가 이렇게 슥슥 누르면서 파묻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 갑자기 전혀 그럴 만한 용기나 그럴 만한 행동을 할 만한 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복주머니를, 그 상자를 찾아내고 그 복주머니를 찾아내고 다시 그 복주머니를 그 상자 나온 자리에다가 그 복주머니를 묻었던 그 B라는 남학생이 갑자기 이 상자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열어보자고 A한테 얘기를 했던 거예요. 분명히 아줌마는 그 상자 열기만 하면 니네 다 죽는다. 상자 여는 순간 내가 너희들 다 죽을 거야. 그러니까 열지 마.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B라는 남학생이 뭐 때문에 정신이 획가닥 돌았는지 갑자기 상자를 열어보자고 했던 거죠. 그래서 A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B라는 학생한테 그러지 말라고 그냥 시킨 대로 하고 빨리 그냥 가자 그랬는데 B는 뭐 A라는 학생이 말리든지 말든지 무슨 정신이 어디 홀린 것처럼 계속 그걸 갖다가 아줌마 몰래 열어보려고 계속 이렇게 시도를 하다가 그러니까 A는 말리고 B는 계속 그냥 조금이라도 열어서 보려고 막 그냥 이상하게가 정신 나간 것처럼 그러니까 실랑이를 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랑이가 벌어지던 와중에 그 상자가 바닥에 툭 떨어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상자가 그냥 떨어졌으면은 다시 주워서 아줌마한테 주고 가든지 뭐 어떻게 했으면 될 텐데 상자가 바닥에 툭 떨어지면서 상자 뚜껑이 그냥 쑥 열려버린 거예요. 와, 근데 그 상자가 열린 순간 이 두 남학생은 그냥 그 자리에서 놀래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그냥 덜덜덜덜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던 거죠. 그 상자에 뭐가 들어있었냐면 그 작은 상자에는 아주 작은 인간의 아기로 보이는 그런 뭔가가 들어있었는데 그냥 얼핏 보기에도 그거는 되게 좀 시간이 지나서 많이 부패한 그런 어린 아기의 시체처럼 보이는 게 그 속에 들어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갑자기 그냥 그걸 본 아주머니가 그냥 고래고래 그냥 소리를 막 지르기 시작하더니 뭐 난리가 나가지고 당장이라도 막 그곳에 막 달려올 것 같이 괴성을 지르면서 막 팔을 허우적거리면서 공중에다가 허우적거리면서 막 광분을 하는데 이상한 게 그 아줌마가 자기가 올 수 있으면 그냥 오면 되는데 그러더니 근데 그 아줌마 발에 뭔가가 마치 단단히 묶인 것처럼 팔만 계속 허우적거리고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팔만 계속 공중을 허우적거리면서 그 학생들이 있는 대로 막 괴성을 지르면서 오려고 하는데 발이 뭔가에 묶인 것처럼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러더니 결국은 앞으로 그냥 아줌마가 팔을 허우적거리는 그 방향으로 앞으로 엎어졌어요. 그렇게 앞으로 엎어지더니 그 다음부터는 그 아줌마가 팔로 자기 앞에 있는 땅을 막 긁어대기 시작한 거죠. 맨손으로 손가락으로 막 땅을 긁어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진짜 광분한 이상한 아줌마의 모습을 본 그것도 색동 한복을 입고 머리는 단발머리에 이 아줌마의 그런 모습을 본 이 두 A와 B라는 남학생은 너무 놀라고 너무 그 광경이 소름 끼치고 무서운 데다가 그 아주머니의
그 괴성과 이상한 소리도 너무 소름 끼쳐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그냥 털썩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학생 2명이 힘이 풀려서 주저앉긴 앉았는데 마음속으로는 아, 이거 당장 도망치지 않으면 진짜 죽겠구나, 정말 큰일 나겠구나, 그런 생각이 갑자기 미쳐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막 몸부림을 쳐가지고 막 다리를 막 주먹으로 치고 막 두들기고 하면서 겨우겨우 자리에서 그냥 후들후들 하면서 일어나가지고 그 자리를 미친 듯이 일단 도망을 치기 시작했어요. 막 정신없이 도망치다가 겨우겨우 이제 학교 자기네들이 묵고 있던 기숙사로 겨우겨우 들어갔는데, 기숙사로 들어가도 이미 뭐 야간 자율학습은 다 끝났고, 그때 뭐 땡땡이 치긴 땡땡이 쳤는데 야간 자율학습이 다 끝난 시간이었고, 시간이 그렇게 뭐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으니까 잠깐만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기숙사로 돌아와 보니까 시간이 엄청 많이 지나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기숙사로 일단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이 2학생은 막 아직도 그 공포가 그대로 몸에 남아가지고 계속 덜덜덜덜 떨다가 둘이서 막 덜덜덜 말도 못하고 떨다가 그냥 새벽녘에 겨우겨우 자신들도 모르게 지쳐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날 이 학생들이 꿈을 꿨어요. 그 꿈에 아줌마가 나타나가지고 기숙사, 그 이 학생들이 묵고 있던 기숙사 문 밖에서 그 작은 상자 안에 있던 아기의 오래된 그 부패한 시체처럼 보이는 거를 가슴에 안고 서가지고 이 학생 둘이 묵고 있던 그 기숙사 방의 문을 계속 막 하면서 계속 긁어댔던 거예요. 꿈에서. 그러면서 꿈에서 계속 하는 얘기가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학생 문 좀 열어줘, 이러면서 계속 막 문을 긁어대면서 문 열어주면 내가 들어갈 수 있어, 이러면서 계속 막 문을 긁어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너무 무서워가지고 눈을 번쩍 떴는데 막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고 뭐 진짜 막 너무너무 현실감이 있고 그랬는데, 공교롭게도 이 A와 B라는 학생이 동시에 그 꿈을 꿨다는 거를 서로 알게 된 거예요. 꿈을 깬 것도 동시에 깼거든. 그래서 꿈을 꾸고 깨서도 이제 2사람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다음에 잠을 못 이루고 이제 아침이 돼가지고 다시 또 학교 등교를 해야 되니까 그랬는데, 그날 그 다음날 밤에도 또 그 다음날 밤에도 며칠 내내 똑같은 꿈을 계속해서 A랑 B라는 학생이 꾸게 됐던 거예요. 밤마다 꿈에서 그 아줌마가 그 기숙사 문 밖에서 손으로 문을 계속 긁어대면서 문 열어달라고, 문 열어주면 자기가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런 꿈을 계속해서 꾸니까 이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은 도무지 이제 더 이상 견디기가 힘들어서 집에다 전화를 했어요. 2사람 다. 그래서 막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막 밤마다 꿈에 나타나고 막 무서워 죽겠다고 막 미칠 것 같다고 막 그랬더니 그 A랑 B라는 학생의 부모님들이 서로 연락을 해가지고 여기저기 수소문을 한 다음에 진짜 용하다는 무당을 막 찾다가 그 중에 가장 용해 보이는 그런 무당을 만나러 갔어요. 그래서 무당한테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고 이제 그 A랑 B라는 학생을 만나기 위해서 이 부모님하고 무당이 같이 기숙사로 간 거죠. 그래서 이제 무당을 앞세우고 A랑 B라는 학생의 부모님이 이제 기숙사로 찾아갔는데, 무당이 그 A, B 학생을 딱 본 순간 뭐라 그랬냐면은 갑자기 눈이 땡그레지더니 무슨 뭔가 시도도 안 해보고 그냥 보자마자 미안하다 그러면서 그냥 자기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막 도망치듯이 막 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왜 그러시냐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애들 좀 살려달라고 막 사정사정해서 막 부탁하고 그러는데, 무당이 갑자기 막 도망치듯 가려고 그러다가 하도 붙잡아대니까 갑자기 휙 돌아서더니 딱 손가락으로 A라는 학생의 주머니를 딱 가리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생, 그 안에 그거 뭐야? 그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학생이 에? 제 주머니요? 주머니 없는데? 그러면서 놀래가지고 자기 주머니를 막 손으로 뒤적거렸어요. 근데 그 A라는 학생이 그 바지가 생각해보니까 그 뒷산에 가서 그 일을 경험했던, 무서운 끔찍한 일을 경험했던 그날 입었던 그 바지였던 거예요. 근데 A라는 학생은 그 복주머니를 만진 적도 없는데 그 A라는 학생 주머니에 그 빨간 피처럼 쓴, 피 같은 걸로 쓴 그 부적이 들어있던 복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빨간 주머니가 A라는 학생 주머니에 그대로 들어있었던 거죠. 와, 그래가지고 A라는 학생이 갑자기 퍽퍽 뛰면서 그냥 이게 뭐야 그랬더니 그걸 가만히 보던, 무섭게 노려보던 무당이 입을 열었어요.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해봅시다 이러면서 이제부터 두 학생이 갔던 그 산에 다시 갈 건데 다시 가기 전까지 어떤 음식도, 물조차도 아무것도 먹지 말고 계란 흰자랑 잣이랑 내가 얘기한 약초를 태운 그 수정과에다가 그거를 태워가지고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정과만 먹되 계란 흰자만 넣고 노른자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그런 상태에서 다른 어떤 음식도 먹어서도 안 되고 물도 마시면 안 된다. 그런 상태에서 산에 올라갈 건데 이 무당이 말하기를 자기가 대나무로 만든 채로 그 귀신을 살살 달랠 테니까 그 귀신이 자기한테 오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테니까 그때 니네들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 순간을 절대 놓치지 말고 당장에 뛰어가서 그 빨간 복이라고 쓰여진 그 부적을 땅에다가 있던 자리에 바로 빨리빨리 묻고 그 다음에 뒤도 돌아보지 말고 바로 기숙사로 도망가라고, 절대로 자신의 말을 그대로 지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 두 학생은 아무것도 음식, 물도 먹지 않고 다음날 새벽이 될 때까지 시킨 대로 수정과에다가 계란 흰자만 넣고 잣 넣고 그다음에 약초를 넣고 해가지고 그 수정과만 딱 먹고 다음날 새벽 두 학생과 무당과 부모님이 같이 학교 뒷산으로 갔던 거죠. 근데 그 시간이 이제 딱 맞춰서 간 시간이 그 아줌마를 처음 만났던 그 시간쯤에 맞춰서 갔어요. 그랬는데 그 아줌마는 며칠이 지났는데도 그 아줌마는 그 자리 그대로 땅에 엎드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저 아줌마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말도 입에서 안 떨어지고 그냥 손가락만 가르치고 있었는데 무당이 딱 손을 제지하더니 알았다는 듯이 끄덕끄덕 하더니 무당이 그 아줌마가 있는 대로 가더니 자기가 갖고 있던 대나무채로 근처에서 살살살살살살 그 대나무채를 흔들었나 봐요.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무당을 인식했는지 무당 쪽으로 슬금슬금 기어왔어요. 팔을 이용해서. 그 슬금슬금 기어오는 그 순간에 무당이 학생들한테 귀신이 눈치지 못하게 슬쩍 눈치를 탁 주고 그때 이 두 학생이 시킨 대로 뛰어 올라가가지고 원래 있던 자리에 부적을 딱 묶고 대충 덮은 다음에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그냥 다시 막 기숙사로 달려서 내려오는데 그때 무당 쪽으로 천천히 기어가던 그 아줌마가 학생들이 막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는데 갑자기 얼굴을 도망가는 A와 B 학생을 고개를 돌려서 보더니 꽥 하고 그냥 귀가 찢어지듯이 그렇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내가 쏠 것 같아 이러면서 소리를 꽥 지르더란 거예요. 그러더니 그냥 몸까지 획 돌려가지고 갑자기 그냥 무당 쪽에서 A랑 B라는 학생 쪽으로 몸을 획 돌리더니 막 빨리 막 기어오기 시작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놀래 자빠져가지고 막 뒤로 자빠지고 막 주저앉고 그러면서 기면서 다시 일어나서 뛰면서 하면서 원래 있던 막 엄청나게 평소에는 내지 못할 그런 속도로 정신도 못 차린 채로 막 겨우겨우 기숙사로 들어가긴 들어왔는데 돌아오면 뭐예요? 거기서 계속 공포스러운 그 기억에 온몸이 사지가 달달달 떨리고 있고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거기까지는 이제 그 아줌마가 못 쫓아온 것 같은데 그렇게 계속 떨고 그러고 있었는데 한참 시간이 지나서 뭔가 일을 끝낸 듯이 그런 표정의 무당이 학생들한테 찾아온 거죠. 그러더니 무당이 하는 말이 이틀 후에 한 번 더 찾아올 기다
니그들 아무것도 먹지 말고 소금만 먹으래. 이게 뭐 약간 경상도에서 일어났다는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내가 약간 사투리를 썼는데 아무튼 경상도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틀에 한 번 더 자기가 찾아올 테니까 아무것도 먹지 말고 소금만 먹으라고. 아니 한창인 그 남학생들이 이틀 동안 아무것도 안 먹는 것도 힘든데 소금만 먹으라니 그것도 참 기가 찰 노릇인데 어쨌건 너무너무 무서운 그 경험을 했던 이 두 학생은 무당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배고픔을 참고 이틀 동안 정말 막 뭔가 이렇게 입이 막 바삭바삭 물은 먹었겠죠. 근데 아무것도 안 먹고 물하고 이제 소금만 먹었어요. 그렇게 이틀이 지났는데 그때 무당이 얘기한 대로 이틀이 딱 지나니까 그 귀신이 꿈이 아니라 이제는 현실로 그 두 학생이 묵던 기숙사 바로 문 밖에서 막 괴성 같은 거를 지르더라는 거예요. 그게 귀신인지 아주머니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아줌마가 귀신이었겠죠, 그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짜와라 아이고 짜와라 이러면서 계속 밖에서 괴성을 지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을 괴성을 지르더니 그 소리가 갑자기 뚝 끊기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갔나 하고 그러면서 막 식은땀을 흘리면서 딱 눈을 돌아보니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현실처럼 느껴진 그 공포스러운 그 순간도 알고 봤더니 이 두 학생이 깜빡 잠이 들었던 꿈에서 나타난 그 귀신이었어요. 그전에는 문을 긁었는데 이번에는 짜오라면서 그렇게 막 괴성을 지르더니 없어졌던 거죠. 그러면서 그 두 학생이 동시에 깼고 서로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똑같은 꿈을 동시에 꿨던 거죠. 두 학생이 막 너무 무섭다고 꿈에서는 짜오라 짜오라 하더니 이제 소리가 안 들리는 상태에서 깼다고 그래서 서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다음날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떡하나 하고 막 걱정하고 그랬는데 그때 무당한테 그 부모님한테 통화를 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 막 그랬더니 그 무당이 그 이후로는 귀신이 안 올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잘 일이 끝난 거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하니까 다음날 또 그런 꿈을 혹시 꾸게 되면은 그때 다시 얘기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날이 돼가지고 또 밤이 되니까 또 무섭잖아요. 또 똑같은 꿈을 또 꿀까봐 아니면 실제로 찾아올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니까. 그래서 다음날이 됐는데 막 무서워서 떨다가 두 학생 다 잠이 들었는데 신기하게도 그 다음부터는 그 꿈에서 그 귀신이 안 나타나더라. 그날은 막 잠을 잘 잤고 그 다음날도 그 이후로는 두 번 다시 귀신인지 뭔지 모르는 그 아줌마가 꿈에서도 안 나타났더라.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평생 그 기억을 잊을 수 없는 기억이기 때문에 이거를 자기들이 아는 어떤 동생한테 얘기를 해줬고 그 동생이라는 애가 이런 사연을 어딘가에 퍼뜨린 것 같은데 이게 실제 일어났던 일인지 아닌지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고 아무튼 이런 일이 있었다. 세상에 그래서 별별 이상한 일이 있을 수도 있구나. 그런 얘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